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세계가 무법천지가 된 이유는 서방 세계가 다른 나라의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날강도짓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난립니다. 유럽연합이 벨기에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대출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러시아 돈을 우크라이나에 꽂준다는 발상은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이에 대해 바르트 드 베버 벨기에 총리는 법적, 재정적 위험 때문에 유럽연합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위 배상금 대출 제도에 대한 벨기에의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배상금 대출 제도는 아주 웃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러시아를 전쟁에서 이긴 다음 모스크바로부터 배상금을 받아 원금을 갚도록 한다는 발상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약 1,4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드 베버는 전쟁에서 러시아가 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제발 벨기에를 봐달라고 서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쌍한 벨기에 국민일 뿐이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어디 있는지 지적하고 해결책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드 베버는 EU가 전례 없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동결된 러시아 주권 자산의 대부분이 유로클리어에 보관되어 있는 벨기에가 불균형적으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돈에 손을 대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융기관에 보관된 돈은 대사관처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국민들이 뭔가 잘못될 경우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드 베버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도 재정 보장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부분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드 베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벨기에의 헌신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쟁에 참여시키고 재정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훔쳐 키예프를 돕는 방안은 영국의 사주를 받아 폼데어 라이언과 카야 칼라스 같은 여자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너무 나갔다 싶어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EU는 키예프에 약 1,800억 유로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재건 비용은 약 4,800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붕괴되고 있으며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민간기업인 유로클리어로부터 러시아에 돈 1,600억 유로를 빌려오자고 제안했으며 모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동의하면 돈을 갚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상금 대출이란 발상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에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모두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국 유럽 납세자들이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셀이 군사화라는 의지를 강행하는 블록에서는 정치적으로 인기도 없고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바르트 드 베버는 푸틴 대통령이 돈을 가져갔다가 잘못될 경우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루익 프리덴 총리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드 베버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100% 지지를 받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러시아의 돈을 훔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안정적인 통화 유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치는 유로화의 명성을 해쳐 유로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며 금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된 방안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금융 안전을 고려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정상회담 며칠 전에는 이태리의 멜로니 총리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멜로니는 EU의 모스크바에 대한 압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독일 DPA 통신은 브라셀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에 사용할 경우 독일 기업들이 최소 1,00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모스크바에 보복이 있을 경우 독일이 EU 회원국 중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통신에 말했습니다. 독일 러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마티아스 셰프는 독일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러시아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러시아 자산이 사용될 경우 독일이 가장 큰 보복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DPA 추정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러시아에 약 100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보복할 경우 이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분쟁이 격화되자 모스크바 자금 약 3천억 달러를 차단했는데 그중 약 2천억 유로는 브라셀에 본사를 둔 유로클리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해당 자산에서 창출된 이자를 키예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조치를 절도로 규정하고 보복 조치를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감소하고 유럽연합 예산도 어렵자 이들은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자산 동결과 자금 용도 변경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모스크바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현명한 정부는 러시아 자산 압류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제경제활동의 모든 원칙을 훼손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해악을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